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얄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어디서 장사할 것인가라는 카테고리 장사교과서 매장편이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좋은 상권이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수요 규모가 크고 상권 내에 잠재 고객 수가 많고 고객의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이 높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곳이다. 세분화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며 지속적으로 매장의 이익을 창출하려면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사장은 그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가치를 일관성 있게 끊이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장을 영속할 수 있는 비법이다. 장사 초보이든 아니든 매장을 오픈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입지다. 입지를 선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은 유동인구, 상권 분석, 상권의 소득 규모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유동인구 조사가 많이 하는데 평일의 유동인구와 주말의 유동인구가 다른 것도 감안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매장을 내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자리에 이미 다른 매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권리금이 높다는 것이다. 아니면 신축한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 건물은 임대료가 많이 높다.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임대료일 것이다. 건물주의 비합리적인 요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장들도 많다. 좋은 입지는 처음엔 매출이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종종 발생한다. 매장이 입지를 선정할 때는 다른 요소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본 결과 매장의 자리를 고를 때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건물주다.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들 정보까지 수집해서 판단한다. 자녀 나이가 어린지, 직업이 있는지, 건물주가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내가 장사를 오래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요즘은 임대 기간이 5년이지만 그 5년은 금세 지나간다. 인테리어에 들어간 초기 투자금은 5년을 장사해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임대료가 급상승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진리는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다. 매장의 입지를 정할 때 건물주가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괜찮으니까 2년 계약하자라든가 나는 임대를 많이 안 올려 같은 말들은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말이다. 그 때문에 나도 마음을 다친 적이 수없이 많다. 상권의 범위를 넓게 조망하라. 매장이 자리를 보러 다닐 때 나는 마음에 담고 있는 지역에 차를 몰고 가서 그 주변을 수없이 돌아다닌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고 주변 업종도 보고 경쟁 매장도 파악하는 세밀한 관찰에 들어간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1, 2km 권역까지 나의 상권이라 생각하고 고객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상권인지 살펴본다. 지금의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도 주변 상권이 좋다면 나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갈 그 자리 주변만 상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도부터 살 것을 추천한다. 지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로 상황, 연결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지도를 계속 보면 상권을 넓게 볼 수 있게 된다. 대구에서 일하던 내가 처음으로 수도권의 매장을 알아볼 때도 지도를 하나 사서 전체적으로 상권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상상해본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권의 범위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위로 확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권 분석을 한다고 유동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차량의 이동량을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차량의 이동이 많다면 입지 조건으로는 최고다. 이때 조금의 차별화만 있으면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요즘은 사람들이 차로 운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차의 이동량을 꼭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매장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차를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 나는 주차 한 대당 월 1천만 원 매출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그 매장의 기본 매출을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면
주차가능 대수에 따라 월 1천만 원을 더하면 그 집의 총 매출을 짐작할 수 있다. 자리가 외지고 유동인구가 적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요즘은 더 잘 된다. 예전부터 나는 매장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다면 계약을 안 했는데 다행히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사가 다 잘 되었다. 주차 문제는 매장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의 소득 수준 격차를 떠나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동차는 이미 생활 필수품이다. 이제 주차 시설이 없다거나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을 갖추지 못한 매장은 고객이 찾지 않는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동문회 모임 등을 주관하는 총무가 장소를 물색할 경우 매장에 전화를 걸어 가장 먼저 차댈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저가품을 파는 매장이라면 대중교통이 잘 닿아 있는 역세권이 좋다. 어떤 매장이든 재료를 공급하러 오는 도매업자나 영업사원이 있을 텐데 물자 조달을 원활하기 위해서도 주차 공간은 꼭 필요하다. 매장 근처에 주차가 여의치 않아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적어도 바로 앞에 도로와 매장 건물 사이에 일정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차량 지니까 일시 정차가 가능해야 한다. 직접 동네 주민이 되어 움직여보기. 매장을 새로 오픈한다며 나에게 자리 선택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일단 지역을 찍으라고 한다. 본인이 시작하고 싶은 곳을 찍고 나서 차츰차츰 범위를 좁혀나간다.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 집 저 집 헤매다가는 엉망이 되기 십상이다.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지역을 찍어야 하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하고 싶다면 상권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 동네 주민들이 동네 상권은 제일 잘한다. 전문가가 나서더라도 10년 살았던 동네 주민보다 정착할 수 없다. 겉핥기식의 컨설팅이라면 실제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볼 수 없다. 일하는 곳과 삶을 분리하고 싶다면 연고지에서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곳을 찍어야 한다면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는 지역이 좋다. 다녔던 학교 근처라든지 밥 먹으러 가봤다든지 술 마시러 가봤다든지 1차적으로 떠올릴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다. 생판 모르는데 낱말만 듣고 갔다가는 오래 못 버틴다. 인연이 있는 자리로 선택해야 한다. 내가 익숙하고 경험해봤던 지역이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상권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다니다 보면 상권이 보인다. 하루 이틀 둘러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다시피 하면서 사람들 동선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지도 한 장을 펼쳐서 큰 도로를 보고 익숙해진 다음에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같은 주요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본다. 경쟁력이 되면 그 옆에 매장을 내면 되지만 안 되면 그곳 중심으로 차선책을 고른다.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어느 골목으로 잘 다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상권이든 A급, B급, C급 자리가 있다. A급 자리로 갈 수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돈이 좀 있으면 B급으로, 많이 없으면 C급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면 도로라도 동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어딘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업자들은 보통 다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만 믿고 혹할 수는 없다. 직접 가서 동네 사람들처럼 움직여보고 사람들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주말에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아무리 좋은 콘셉트의 매장이라도 힘들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려는 매장 콘셉트를 감안해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인지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산책길로 다니는 도로인지 상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동네 사람들은 타지 사람이 보기에 편해 보인다고 해서 다니고 불편해 보인다고 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자주 다니는 길이 분명히 있다. 며칠 동안 시간을 두고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장사 교과서 매장편 중에서 아무 곳에서 장사를 해도 잘 될 줄 아는 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름의 시간과 노력이 없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요 빚더미 앉게 만드는 것이 무조건 뛰어든 산업입니다. 오늘 장사교과서 세 번째 스토리로 장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빚과 성 같은 지침으로 받아들이시어 소망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